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일단 제 얼굴 보시면 네. 뽀로지도 나고 네. 뭐 맛이 같지 않습니까? 얼굴 되게 좋아 새벽 보이시는데? 3시까지 네.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좀 지켜보느라 네. 사실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네. 보통 구속이냐 기각이냐 알 수 없을 때는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네. 논평을 낼 때. 저는 근데 구속 메시지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어제 기각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고 네. 기각에 대한 말씀 좀 들었는데 어쨌든 기각이라는 것이 뭐 무죄인 것은 아닌 거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영장실질심사 내용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와 있고 또 백현동 건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어느 정도의 연루가 의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전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하고 또 국민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지난 대선 때 1,600만 명의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영장 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상황 자체가 좀 어지러웠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기각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인터뷰 때는 뭐 여기는 아니지만 딴 데서 뭐 자진해서 가결 요청을 해서 가셔서 기각 받고 오시는 게 본인에게도 당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일단 검찰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을 정말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벌써 올해만 2번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이제 난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소장만 해도 150페이지에 육박하고 의견서 1,600장짜리를 제출했지만 구속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위증교사 혐의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백현동이랑 쌍방울 문제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막판에 이제 갑자기 좀 생뚱맞게 등장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기에는 검찰이 이것을 애초에 영장에 갑작스럽게 집어넣은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과 검찰 말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이거 무리한 수사 넘어서 무리한 기소다 이런 비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비판을 100%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판사를 설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그렇죠. 제시했어야 되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증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하지 결과론적으로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물론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국민들께서 이제 은연중에 생각하시기에 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무죄인 것처럼 느끼는 한번 경향도 판단받았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마치 국민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검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우에 뭐 이재명 영장 기각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 그 계속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내시고 하는 게 그 검찰도 확신하지는 못해서
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이 부결시켜 줄 것 같아서 네. 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조금 면이 좀 안 서기는 하죠. 뭐 이제 와서 사법부 탓을 할 수도 없을 테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를 내시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뻔한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총선 전까지 또 지금부터 또 시작인 네. 싸움을 지지부진해 나가지 않을까. 네, 10월 10일부터 국감인데 네. 정치 뉴스가 또 이런 걸로 도배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불법 수사에서 처벌하는 것이 장관 탄핵 사유인가 당당히 대응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친명의 목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사유에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이제 장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기가 차고요. 사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가결에 투표했던 정의당에서도 사실 무리한 정치 검찰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정 운영 기조의 쇄신이 좀 필요하고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건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된 만큼 국회가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런 개혁 과제들을 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고 새로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지도부가 그런 역할에 좀 앞장서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제 피해 바람이 불겠죠. 피해 숙청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가결표를 던지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추측이 되는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면서 징계하겠다, 해당이다, 당론도 아닌 거 가지고 의원들의 소신 투표한 걸 가지고 징계하겠다라고 나서는 것부터가 저는 민주당이 이제 피해 바람, 피해 숙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친명 체제로 중심이 되겠죠. 여당에서 좀 여담인데요. 무슨 우스갯소리가 나오냐면 아직 지역구를 선택하지 못한 원외 인사들 있잖아요. 비명계 지역은 선택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나 이런 친명들이 공천을 안 줄 거고 숙청시키면 이분들이 여당으로 혹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 있는 현역 지역구는 선택하지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자리를 비워두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이 더 격렬해질 거고 아마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까요? 오늘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된 날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류호정 의원. 사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등 이 돈봉투 문제는 남이 일으킨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황상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뭐 조금 불만이 생겨도 저는 뭐 어떡하겠나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도 이제 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전 대표님은 그냥 같이 언급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혜인 대표.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엇인가가 워낙 많이 이제 훼손돼가지고 뭐가 상식인지도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원래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정치권이 어떤 개입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의 질서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반복되고 있는 이 검찰의 공교로운 타이밍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돈봉투 사건 터지고 국회의원 명단 20명이 있다고 국회에 와서 장관이 얘기한 지도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굳이 이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행보에 대해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다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공교롭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검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이 허가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그러니까 청구를 하고 네. 법원이 결국에는 영장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의 사법부 판단도 존중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판단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뭐 정치 검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특정해서 나오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영장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뒤로 이제 좀 여유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날 마치 분풀이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일정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요. 하루 먼저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공교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엔 수사를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된 건 기각된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의 같은 별건인데 왜 이것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정치 수사 아니에요? 아니요. 정치적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건은 건인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건은 또 다른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일단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하고 좀 동떨어졌던 발언들, 뭐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발언들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국무위원께서 뭔가 이념을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통합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자칫 국민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을 더 일으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숙고해 주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님이 국방에 계시거든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하는 게 하나의 부활이나 다름없다. 거의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부활이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5.16은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 혁명이고 그다음에 112는 구구의 결단이라는 이 그 과거 발언에 대해서 12.12 는요? 네, 12.12 네. 신원식 후보자는 근데 뭐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 여전히 이 당당한 태도를 좀 고수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역시 아무리 그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좀 특수하게 존중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기초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위배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오히려 그 군인 정신이 없는 군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없는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하자마자 군 통수권자에게 어떤 모욕적인 그리고 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뭐 땡땡땡 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군인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관련돼서도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에 있죠.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 역사학계나 시민사회 아니면 광복회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데도 이 뉴라이트 식민가학관을 이어가겠다라고 천명한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좀 지명을 철회하셔야 한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시는 것이 추석 민심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 네. 장관 후보자가 3명이잖아요. 네. 예. 김맹, 유인촌, 신원식 3분 중에 네.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상식에 좀 부합하는 후보는 누구고 부합하지 못하는 좀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지. 예, 너무 질문이 좀 네. 아니요. 장관 3명 후보자가 나왔는데 예, 예. 질문은 어려워요. 근데 뭐 청문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네. 일단 청문회를 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보고 같습니다. 판단할까요? 예, 네. 보고 판단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용태가 어려워하는 질문도 있구나. 네. 자, 류호정. 일단은 지금 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같은 취지가 아니라 뭐 장관들 쭉 봤을 때 좀 잘 못 싸우는 것 같은 장관, 좀 시원찮은 것 같은 싸우는 게 시원찮은 것 같은 장관들을 교체해서 더 잘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를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저는 이 3명의 인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모두가 다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단 한 명을 그 장관을 한 명을 골라오는 건데 그런 분들로 이렇게 다 찾아오시는지 답답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을 향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너무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청문회라는 거는 청문위원들도 국회도 하지만 언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검증들 같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과거에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발언이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것이 있으면 반박하시면 되지 언론을 향해서 뭐 공격하시는 것은 그거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요. 예. 청문회 때 본인께서 해명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명이 될 수는 뭐 있을지. 새로운 내용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네. 2030 젊은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크게 관심이 있습니까? 유시민 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선대위원장을 또 자처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지난 대선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 어둠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더니 이번에는 유시민 전 장관께서 여당을 또 도와주시려고 이러한 또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엑스맨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그 여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한 사람들도 돌아서는 와중에 유시민 작가님이 뭐 어쨌든 지금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래서 다시 그래도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나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민들께서는 또 제3지대에도 이제 한 번 더 관심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2030 저희가 선배로부터 정치 선배로부터 항상 배우잖아요. 겸손해야 한다. 뭐 시민들을 이렇게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런 말과 이제 행위를 하시니 이제 저는 떨떠름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용해인 이렇게 대표? 네, 제가 그 이전에 여가위원으로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야당 단독으로 여가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제 증인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을 파행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국회 입장에서는 그 청문회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책임이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안 봐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뭐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장관 보면 좀 안타까워요.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그런 사상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점점 저는 이제 그렇게 은퇴가 되는 거구나. 강제 은퇴.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작가 생활도 못 하시지 않을까. 이념 전쟁 운운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현직을 하시는데요. 뭐. 네. 책은 잘 팔려가지고요. 네. 네. 잘 계시던데. 네. 자,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낼 거예요? 용해인 대표는?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랑 국정감사가 아이고. 연휴 끝나자마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시댁에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네. 좀 정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못 간다고?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죄송해요. 네. 자, 김용태, 류호정, 용해인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율하 씨. 네, 시각 교통정보